시어머니, 또 설거지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또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서울 변두리 30년 된 낡은 아파트 3층. 70대 후반의 한정숙 여사는 며느리 김민지.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 죄송하다고 다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에 얹혀 사시는 주제에 최소한 집안일은 완벽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35세의 민지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칠게 굳은 손등, 주름진 손가락마다 70년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내일 제가 중요한 사람들 집에 초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날만큼은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창피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뭐랄까 초라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시어머니도 이제 눈치가 좀 생기시네요. 민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는 배불러서요. 냉장고에 김치랑 밥은 있을 거예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건물 하나, 63층짜리 유리 건물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참아야지.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정숙, 대한그룹 회장,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쓰다듬으며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혁.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외아들, 준혁아. 엄마가 내가 사랑한 여자를 2년 동안 지켜봤어. 진심으로 널 사랑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숙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 며느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명함을 다시 상자에 넣고 조용히 옷장을 닫았습니다. 음악 페이드 아웃. 그날 밤 정숙은 냉장고에서 찬밥과 김치를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 덜그럭거리는 숟가락 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민지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맞아. 시어머니? 그냥 집안일 시키려고 데리고 사는 거지, 뭐. 하하. 정숙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아파트. 알람도 없이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정숙.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리하고 강인했습니다. 민지가 잠들어 있는 시간. 정숙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 10. 운전석에서 40대 남성이 내려 공손하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 실장. 정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샤넬 정장과 액세서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 브리핑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오전 7시 30분. 중국 바이어와의 조찬 미팅이 있으시고요. 9시에는 신규 프로젝트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이사회, 4시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습니다. 정숙은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가벼운 화장을 하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15분 만에 가난한 시어머니 한정숙은 대한그룹 회장 한정숙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마이너스 오전 7시 서울 강남 한복판 63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건물 입구에 새겨진 금빛 글씨 DAEHAN GROUP. 정숙의 차는 지하 전용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박미연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중국 바이어 측에서 30분 일찍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올라가죠. 정숙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6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눈에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남산타워부터 한강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준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자산 12조 원, 국내 10대 그룹, 직원 수 3만 2천 명, 연 매출 8조 5천억 원. 이 모든 것을 일궈낸 한정숙 회장. 20대 때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50년 만에 재벌 그룹을 만들어낸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 매일 저녁이면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 며느리의 구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조찬 미팅룸. 미시즈 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중국 최대 유통기업 회장이 공손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어서 앉으시죠. 정숙은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30분간의 미팅,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간단한 악수 하나로 성사되었습니다. 미시즈 안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미팅이 끝나고 정숙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혁의 사진. 준혁아, 엄마가 내 눈을 대신해서 내 아내를 2년 동안 지켜봤어.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민지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엄마는 확실히 알고 싶었단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민지가 진짜 널 사랑했는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가난한 척하고 2년 동안 참았어. 민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오후 6시 하루 일정을 마친 정숙은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서실 금고에 모든 귀중품과 명품을 보관하고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숙은 다시 택시를 타고 그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중생활 732일째.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재벌 그룹 회장과 가난한 시어머니 사이를 오가는 그녀의 외로운 전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정숙을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녁 준비는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며느리. 마트에 장 보러. 또 거짓말이시네요. 손에 장바구니도 없으면서. 민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정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얼른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장을 보려다가 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요? 그럼 장도 못 보세요? 민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는 팔짱을 끼고 정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짐이에요. 밥값, 공과금, 생활비. 다 제가 내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시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손 벌리고만 계세요? 정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준혁 오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오빠 벌이가 있었으니까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정숙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통장 잔고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며느리, 저도 이제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지만 제가 무슨 돈이.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노령연금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그걸로 알아서 하세요. 민지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앞으로 냉장고 사용도 좀 조심해 주세요. 전기세 장난 아니거든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응응. 나 지금 집인데. 민지는 전화를 받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맞아. 시어머니? 걱정 마. 곧 요양원 보낼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문이 닫히기 직전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산? 하나도 없어. 완전 거지야,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서 쫓아낼 방법 찾는 중이라니까. 쾅! 정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온 문자가 2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면담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청와대 초청 만찬 참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녀가 왜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내 선택을 믿고 싶었어. 민지가 너를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단다. 정숙은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확실해졌어.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던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내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요. 사업이요?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요. 민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시어머니도 알아서 잘 지내세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민지는 정숙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 혹시 숨겨둔 돈 같은 거 없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요? 준혁 오빠 보험금이라도 조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장례비로. 에이, 거짓말.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예요. 민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됐어요. 어차피 시어머니한테 기대 안 했으니까. 민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늦을 거예요. 알아서 드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은 곳에서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정숙, 대한그룹 회장. 이제, 정말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정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2년 전 마이너스 회상 장면. 화면이 부드럽게 전환되며 따뜻한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30대 후반의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시 대한그룹 부회장이었던 그는 어머니께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지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의 민지는 공손하고 예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민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저도 준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민지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뭔가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그녀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어머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식 날,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민지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귓속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와, 민지 대박이다. 재벌이랑 결혼하다니. 들었어? 신랑 집안이 엄청 부자래. 민지 이제 평생 놀고 먹겠네. 정숙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어머니, 제가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잦아졌어요. 민지 좀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라. 어머니가 잘 챙길게. 하지만 준혁이 없을 때마다 민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될까요? 준혁이는 알고 있니? 아, 나중에 말할게요. 어차피 허락해 줄 거예요. 민지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자주 외출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말하려다가 결국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어. 1년 후, 어머니, 제가 큰 계약 성사시켰어요. 준혁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들.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가요. 어머니, 민지, 저 셋이서요. 그래, 좋다. 하지만 그 주말,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그날, 여보, 나 먼저 차 가지고 올게. 어머니랑 민지는 여기서 기다려. 준혁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음주운전 차량이 준혁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준혁아,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민지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 준혁아, 내 아들. 정숙은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눈물 흘린 적 없는 강철 같은 여자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째, 정숙은 민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문상객들이 없을 때 민지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응, 그래, 슬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재산?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나 법적으로 배우자잖아. 걱정 마. 시어머니는 내가 잘 구슬려서 최대한 많이 받을게. 정숙은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겠어. 장례식 이후 며느리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재산이 별로 없단다. 네, 그게 무슨. 준혁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고생하며 준혁이를 키웠어. 준혁이가 번 돈은 다 준혁이 명의고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준혁이 보험금하고 퇴직금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난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옴. 정숙은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구나. 그녀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확인했어. 민지, 너는 처음부터 준혁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야. 3일 후 저녁, 민지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많이 취하셨네요.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쉬긴 무슨. 시어머니, 나 오늘 완전 창피당했어요. 민지는 비틀거리며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민지야, 너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며? 재벌 며느리 맞아? 라고요. 저도 자존심 상한다고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부자라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 거지잖아요. 민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혁 오빠만 믿고 결혼했는데 오빠는 죽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그녀는 술에 취해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돈도 없는 집안이랑 왜 결혼했는지. 내 인생 완전 망쳤어.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그만하고 들어가서. 시끄러워요. 시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민지는 정숙을 밀쳤습니다. 정숙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 정말. 시어머니만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할지. 민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일부터 방세 내세요. 공짜로 얹혀 살 생각하지 마시고.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은 정숙.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재벌 그룹을 일궈낸 대한민국 경제계의 전설. 수많은 기업인들이 그녀 앞에서 고개 숙이고 대통령까지도 그녀의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평생 울지 않던 강철 같은 여자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숙은 눈물을 닦고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지, 넌 잘못 건드렸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거야.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어느 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지는 숙취로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숙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그 얼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민지는 친구 수정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수정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지는 노트북을 켜고 상품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민지야, 초기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내가 가진 돈 200만 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대출 받을 거야. 대출? 괜찮겠어? 응, 어차피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민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민지의 쇼핑몰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주문이 50개나 들어왔어. 진짜? 대박. 매출이 늘어나면서 민지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500만 원이나 벌었어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게 다예요? 민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렇게밖에 못 버셨잖아요. 저는 한 달 만에 500만 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에이, 시어머니는 돈이 뭔지도 모르시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구나. 민지는 비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만 원. 우리 회사는 하루에 50억씩 벌어들이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민지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번 달 매출 2천만 원 넘었어. 와, 진짜? 민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바로 명품 가방을 여러 개 샀습니다. 이제 나도 진짜 부자야. 민지는 SNS에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리며 자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저도 돈 좀 벌었으니까 방세 올릴 거예요. 방세요? 네. 한 달에 30만 원씩 내세요. 하지만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김민지라는 사람. 사업체 조사 좀 해주세요. 네, 회장님. 어떤 분이신지요? 제 며느리입니다. 네, 며느리님을요? 네. 자세히 조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 정체를 드러내고 있구나, 민지.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속 사업을 키워봐.
그럼 그럴수록 나중에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질 테니까. 6개월 후 민지의 쇼핑몰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했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순수익 1천만 원 이상. 민지야, 우리 진짜 대박 났어. 수정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 수완이 있다니까? 민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직원도 3명 고용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업가다. 민지는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언니들, 제가 오늘 쏠게요. 민지가 카드를 꺼내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와, 민지 완전 달라졌다. 이제 진짜 부자네. 당연하지. 나 이번 달에만 순수익 1,500만 원 벌었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민지야,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아, 그 할머니?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며 사시지 뭐. 민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솔직히 쓸모없어. 곧 요양원 보낼 생각이야. 요양원?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저도 이제 바쁜데 늙은이 하나 챙길 시간 없다고요. 민지는 웃으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집에 들어온 민지. 정숙이 거실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네. 설거지를 하느라. 에휴, 설거지 하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민지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다음 주부터 제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이사요? 네. 강남 타워 팰리스로요. 월세 300만 원짜리.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곳으로요? 제가 이제 돈 많이 버니까요. 그 정도는 껌이에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미안하지만 새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정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곳 있잖아요. 민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월세 50만 원씩 주시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세요? 그럴 수 없으시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서가 메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민지 사업체 조사 보고서. 정숙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 매출 5천만 원, 순수익 1천만 원 추정. 하지만 대출 3천만 원, 외상 매입 2천만 원. 실제 현금 보유액 500만 원 미만.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재정 상태 불안정. 향후 3개월 내 자금난 예상됨. 정숙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구나.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민지.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볼 테니까. 정숙은 또 다른 메일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낸
추가 보고서였습니다. 회장님, 김민지 씨의 주요 거래처가 대한유통입니다. 저희 계열사인 대한유통에서 물건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정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한유통? 그건 우리 회사잖아.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정숙은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한유통 담당 이사에게 전달. 김민지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당분간 최대한 좋게 유지할 것. 하지만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 넌 지금 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마이너스 밤 10시 정숙은 회장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박미연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민지 씨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김민지 35세.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3개월 전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 총 부채는 8천만 원. 매월 이자만 300만 원 이상입니다. 수익은 월 순수익 1천만 원 정도지만 대부분을 개인 사치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만 월 500만 원 이상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박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최근 고리대 금업자에게도 손을 뻗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얼마나? 2천만 원. 월 이자 20%입니다.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련한 것. 회장님, 이대로라면 김민지 씨는 2개월 내로 파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대한유통에 지시하세요. 김민지 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주라고. 외상기간도 늘려주고 물건값도 더 깎아주라고. 박미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며느리님이 더 방만하게 사업을 하실 텐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떨어질 때 더 크게 다치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 그녀는 책상 위 액자를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 돈만 사랑했는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정숙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내가 사랑한 사람을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마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지가 방에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네, 며느리. 아침 드세요. 됐어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밖에서 먹을 거예요.
민지는 명품 옷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맞다. 시어머니. 네. 이번 주 주말까지 짐 싸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사 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전 갑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상자 속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정숙, 대한그룹 회장.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정숙은 명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지, 내가 먼저 나를 버렸어. 이제 내 차례야. 민지는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35층. 전망 좋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와, 완전 멋있다. 수정이 감탄했습니다. 그치? 나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아. 민지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야, 큰일 났어. 수정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주요 고객들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고 있어. 뭐? 왜? 민지는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말로 주문 취소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민지야, 이번 달 매출이 반토막 났어. 뭐라고? 지난달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2천만 원도 안 돼. 민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죠? 영대부입니다. 이번 달 이자 400만 원. 아직 안 입금되셨는데요? 아, 그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일주일이나 늦으셨어요.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입금할게요. 민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0만 원. 어떡하지? 민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민지야, 미안.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3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지 대표님, 외상 대금 5천만 원. 이번 주까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이미 3개월이나 늦으셨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총 부채 1억 2천만 원. 월 이자만 600만 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민지는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아니야. 시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에이, 그 할머니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 민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타워 팰리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월세 독촉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300만 원 미납. 3일 내 입금 요망. 젠장. 민지는 집에 들어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명품 가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중고로 팔아봤자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으로 중고거래 앱을 검색했습니다. 금매, 샤넬 가방 250만 원.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민지는 그 생각을 바로 떨쳐냈습니다. 뭐 어때?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이고 나는 나 인생.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도 이해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가난한 할머니가 실제로는 누구인지. 한개월 후 민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사무실 문에 법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제 어떡해? 수정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지는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월급을 못 받으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타워 팰리스.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지 씨, 월세 3개월 밀리셨어요. 당장 나가셔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내일까지 짐 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이미 다 팔았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그때 고리대금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지 씨, 원금의 이자 합쳐서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총 빚 1억 8천만 원.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을까? 민지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깜깜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미안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정말 오빠를 사랑하긴 했어.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죠?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입니다. 대한그룹? 민지는 멈칫했습니다. 대한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왜 저한테 회장님께서 김민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왜 저를요? 자세한 것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난간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나를 왜?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사업 제안? 아니면 투자? 민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한강 다리를 떠나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정아, 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어? 그래, 들어와. 민지는 그날 밤 친구 집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왜 나를 만나려는 거지? 그녀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상상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민지는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3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건물. 와, 평소라면 감탄했을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민지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지 씨시죠?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1층, 10층, 30층, 50층, 63층, 띵, 문이 열렸습니다. 이쪽입니다. 비서실장 박미연이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김민지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회장실,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 검은색 샤넬 정장, 진주 목걸이, 단정한 은발. 안녕하십니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지야. 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랐지? 이게 무슨, 어떻게,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아라. 정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민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설명해 줄까? 나는 한정숙, 대한그룹 회장이다. 정숙은 명함을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정숙, 대한그룹 회장, 이게 믿기지 않지? 내가 2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했던 그 가난한 할머니가 실제로는 재벌 그룹 회장이었다는 게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왜 말 안 했냐고? 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준혁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의심했어. 너의 눈빛이 돈을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지. 준혁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정숙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내가 보여준 모습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지. 시어머니, 아니 회장님, 방세를 내라고 했지? 요양원을 보내겠다고 했지? 거지라고 했지?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정숙이 민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넌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돈을 사랑했던 거지. 아닙니다. 저는 준혁 씨를 정말 거짓말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알아. 준혁이 재산만 노렸다고 내가 직접 말했잖아.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 네. 내가 거래했던 대한유통. 그게 우리 회사 계열사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일부러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어. 내가 더 큰 사업을 하도록, 더 큰 빚을 지도록.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걷어들일 시간이야. 정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 대한유통에 연락하세요. 김민지 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회장님,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김민지 씨가 받은 모든 외상 대금을 즉시 회수하라고 전하세요. 회장님, 제발. 그러시면 저는 정말 파산하겠지.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 정숙은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나가봐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정숙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2년이라는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넌 그 기회로 뭘 했지? 민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가. 회장님, 나가라고. 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정숙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민지야. 네. 준혁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진심으로.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넌 그 사랑을 짓밟았어. 쾅!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 마이너스 민지가 나간 후 정숙은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준혁이 추모재단 설립 준비는 어떻게 됐나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고인의 뜻대로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재단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내 재산의 30%, 3조 원을 출연하세요. 네. 박미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조 원입니다. 준혁이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숙은 책상 위 아들 사진을 들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내 목까지 좋은 일 많이 할게.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진짜 어떻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였습니다. 김민지 대표님, 대한유통에서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외상대금, 즉시 변제 요청이.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업체였습니다. 김민지 씨, 보증인 없이 대출 불가 판정 나왔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독촉, 독촉, 독촉. 민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순간들, 욕하던 순간들, 내쫓으려 했던 순간들.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마이너스 뉴스. 대한그룹 한정숙 회장 3조 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한정숙 회장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외아들 한준혁 씨를 기리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친구 집 TV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정숙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선 그녀. 저는 50년간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이 살아생전 꿈꿨던 일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것이. 민지는 TV를 끄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준혁 씨, 미안해.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며칠 후 민지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방. 바로 2년 전 자신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것처럼. 이게 벌인가?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숙 회장이 왜 2년 동안 참았는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을 다해 대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너무 늦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후 민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새벽 2시 한산한 편의점에서 민지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할인 도시락 2,000원. 맛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2년 전 정숙 시어머니가 냉장고 김치로 끼니를 때울 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왜 맨날 김치만 드세요? 저도 먹을 건데. 미안해요. 시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도시락을 먹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용기를 내어 대한그룹 본사 앞에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건물만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건물을 향해 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의 할머니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가 컵라면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00원입니다. 아이고, 너무 비싸네. 할머니는 다시 선반에 라면을 놓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급히 말렸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닙니다.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민지는 자신의 돈으로 할머니에게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씨.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그때 시어머니한테 컵라면이라도 사드렸어야 했는데. 한 달 후 민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저소득층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고시원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았습니다. 준혁 씨, 제가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민지는 남편 사진 앞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준혁 씨에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당신 어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것,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너무 늦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준혁 씨.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지 올림. 민지는 편지를 접어 남편 사진 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또 다른 날, 민지는 우연히 정숙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한정숙 회장, 가장 후회되는 것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기사를 읽으며 민지는 또 울었습니다. 회장님도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민지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 민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간 매니저가 되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소득층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지는 준혁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이 지났네. 내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한 지. 민지는 묘비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편의점에서 일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민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숙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지는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거라. 정숙도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준혁아, 엄마 왔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어. 정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후원금 보내는 것도.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군지 잊었니?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어.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는 내가 지켜보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겠구나. 정숙은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네, 회장님. 내가 널 용서한다고 해서 내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처럼. 정숙은 일어서며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어. 이건 준혁이를 위한 거야. 두 사람은 묘비를 향해 함께 절을 했습니다. 나오는 길, 민지야. 네. 편의점 일 계속할 거니? 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야. 정숙은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우리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네. 준혁 장학재단에서 일자리 하나 있어. 급여는 많지 않아. 월 250만 원 정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내 능력을 보고 뽑는 건 아니야.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일해.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 후, 민지는 준혁 장학재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언니, 저 덕분에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한 학생이 기쁜 표정으로 민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민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마지막 장면. 정숙 회장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며느리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됐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 같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아들아. 엄마가 내 목까지 좋은 일 많이 할게. 화면 페이드 아웃. 그렇게 한 며느리의 교만과 몰락, 그리고 참회와 구원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 진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진심과 사랑을 소중히 여길 것,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